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말에 제가 유압 실습장을 한번 들렸습니다. 저하고 공부를 잠깐 하고 있는 분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를 해서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유지보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먼저 제가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제가 지금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인 유압 4번 문제였나? 이제 이렇게 동작되는 변이 단기 선도가 A 플러스 A 전진, A 후진, B 전진, B 후진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를 그리고 제가 일단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서 동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한번 시켜보면, 전원 놓고 팔을 넣으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연속 동작은 하지 않았어요. 연속 동작은 하지 않았고 그냥 기본 동작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유지보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타이머 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타임 딜레이, 오프 타임 딜레이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쓰시지 말고, 이건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걸 쓰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걸 쓰고, 디지털 타이머이기 때문에 전원이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또 하나 실제 타이머 연결되어 있는 코일 쪽에도 하나가 마이너스가 미리 넣어놓고, 이쪽에 플러스가 들어가면 타이머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를 한번 그려보면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B 실린더 전진을 3초 후에 해라. 그죠? A 실린더, 지금 보면 A 실린더가 후진 후에 B 실린더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3초 후에 진행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변이 단계 선도를 보면 X3가 B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것에 쓰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X3를 지연을 하면 돼요. X3가 여기 나와 있죠? 얘를 이 녀석을 지연 시간을 줬다가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작지만 제가 여기다 타이머를 그릴 거예요. 그냥 타이머 T1이라고 그럴게요. T1. 그래서 이건 디지털이니까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바로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놓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플러스라고 써 있는 여기에 이게 바로 요 선인 거예요. 요 선. 그래 놓고 여기에 A 접점에 타이머 T1 이걸 넣는 거예요. 이게 뭐다? 3초 지연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이 타이머에 관련된 것이 10문제 정도가 나온대요. 유지보수 1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3초 A 실린더가 후진 후 B 실린더가 전진하는데 3초 후에 전진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B 실린더를 전진을 지연하고 싶으면 X3가 B 실린더 전진이기 때문에 X3를 전진 지연을 잡아줬다가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일단 바로 설치하기가 제가 좀 어렵겠지만, X3였잖아요. X3가 이거예요. 여기 보면 X1, X2, X3라 그러면 X3로 가는 그 플러스를 코일이죠. 코일 쪽으로 가는 걸 뽑아다가 타이머를 동작시키면 돼요. 타이머. 그죠? 요거죠?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그때 타이머도 동작시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이머의 C접점도 같이 연결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A, 이건 C. C접점에도
연결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뽑아다가 얘 지금 동작했잖아요. 여기 C접점 18번이라고 C접점으로 해서 A접점으로 나와서 X3를 동작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손이 짧은 게 나왔네. 이렇게 해서 X3를 동작시키게 하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을 넣고 지금 타임이 1초로 돼 있으니까 3초로 설정을 하고 동작시켜 볼게요. B 실린더가 3초 지연이 되는 겁니다. 자, A 뿔, A 마이너. 자, B 실린더가 지금 3초 지연을 주고 있어요. 자, 동작을 하죠. 다시 한번.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 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 A 실린더 후진을 지원해라. 후진을 지원해라.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뭐 후진을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 X2가 후진을 하잖아요. X2가 A 실린더 후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X2를 지원하면 돼. 그러니까 X3에 여기 돼 있었는데 X2에 여기다가 타이머를 하나 다는 거죠. 이렇게 달고 똑같이 여기도 뭐 똑같이 그냥 타이머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설치하면은 후진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A 실린더 후진 지원. 얘는 X3는 B 실린더 전진 지원. 그래서 타이머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문제가 나오는 타이머는 장착을 했습니다. 브리드 오프는 A 실린더 전진 시 브리드 오프 회로로 구성하시오. 그러면 교축 밸브라고 있어요. 교축 밸브. 우리 그 양방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교축 밸브를 사용합니다. 이 녀석.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중간에 놓고 전진을 하는 실린더 뒤쪽에 있는 것을 빼다가 그래도 이것도 이제 또 필요한 게 있겠죠. 이렇게 분배기가 이것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분배기가. 어차피 연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분배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런 분배기에 지금 솔레로이드 밸브에서 나온 것을 분배기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진할 때 나오는 솔레로이드 밸브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이 녀석을 분배기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여기다 연결하고. 그럼 어차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기 교축 밸브라고 하는 양방향 밸브에다가 한 손으로 도저히 안 되네. 이걸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회로를 그릴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을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됐고 이 아웃이라는 여기다가 탱크로 빠진 T라인을 연결하면 됩니다. T라인을. 터치가 안 돼. 교축 밸브라고 하는 밸브 압력 보상형 교축 밸브를 이용해서 브리드 오프를 만들었어요. 브리드 오프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린더가 있습니다. 여기 솔레로이드 밸브를 장착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P와 T가 있겠죠? 이때
이렇게 전진시 이쪽에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축 밸브를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착을 해서 얘는 T라인으로 빠지게 하는 이것이 A 실린더 전진시 브리드 오프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압력 보상형 밸브를 이용하여 B 실린더 전진시.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그리면 우리는 똑같은 밸브만 갖다가 놓고 장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또 설치를 하죠,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B 실린더 전진시 압력 보상형 그러면 어떤 걸 쓰냐면은 이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씁니다. 아까 그 화살표가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반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진시에 쓰는 압력 보상형은 화살표가 있는 것이다.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압력 보상형. 이거는 압력 보상형. 얘는 원래 이제 양방향이죠. 양방향. 그래서 여기는 화살표가 없어요. 이거는 교축 밸브로 교축. 얘는 브리드 오프에 쓰는 밸브. 얘는 압력 보상형 밸브.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하다가 이제 찾았어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저도 뭐 완전하게 뭐 이게 공유압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헷갈릴 수 있었어요. 압력 보상형 전진시, 뭐 A 실린더 전진시, B 실린더 전진시 압력 보상형 밸브를 장착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브리드 오프, A 실린더 전진시 브리드 오프 회로를 구성하시오 쓸 때 하는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미터인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터인 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A 실린더 그죠? 전진시 미터인 회로로 구성을 하시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미터인 회로는 실린더가 이제 전진을 할 때 솔레로이드 밸브에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나온 게 이렇게 전진을 할 때 여기다가 설치를 하라는 소리예요. A 실린더 전진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가 있어요. 일방향. 이건 어디다 놨죠? 일방향. 여기 보시면 일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향. 얘를 설치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 때 교축 밸브가 있고, 그죠? 교축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제어가 돼요. 속도 제어가 되지만 들어갈 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체크 밸브가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 밸브가 중간에 이렇게 해서 체크 밸브가 있어서 기름이 인으로 와서 이쪽으로는 체크 밸브가 달린 쪽으로 못 가고 여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교축 밸브가 달린 쪽으로 간다. 그래서 들어갈 때 전진을 할 때 제어를 한다. 그래서 미터인 회로예요. 미터인 회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솔레로이드 밸브에서 나온 것을 빼다가 여기 인에 꽂고, 그죠? 인에 꽂고 실린더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아웃에다 꽂으면 A 실린더 전진 C 이러면서 바로 이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속도를 제어하는 미터인 회로. B 실린더도 마찬가지고, B 실린더도 이렇게 전진 C에는 이렇게 달 수 있어요. 그러면 후진 C 미터인도 있어요. 후진 C. 그러면 자 B 실린더라고 이렇게 할게요.
B 실린더 후진시 미터 인 회로로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실린더 같이 그리고 솔레로이드 밸브도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똑같이 그리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달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똑같이 여기다 다는 거죠. 후진시 미터 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교축 밸브를 답니다. 교축 밸브를 달아서 제어를 해야 돼요. 제어를 하는데 체크 밸브가 이거와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기름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는데 체크 밸브가 달린 쪽으로 못 가고 교축 밸브가 달린 쪽으로 가니까 밸브를 돌림으로 인해서 속도가 제어되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 후진시의 미터인, 위는 전진시 미터인,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A 실린더 전진시 미터인으로 했어요. 속도를 제어하는 거니까 한번 얘도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꺼졌네. 자, 전진시 속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네. 얘를 다 풀어주면, 이번에는 이제 탱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에다 설치했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면 속도가 제어가 잘 안 돼요. 그죠? 제어가 안 되죠? 잠궈주면 이제 속도가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그면 속도가 느려서 아직 나가질 않네요. 좀 제어를 풀어주면 쓱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실린더 A의 전진시 미터인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쉬운 거, 토출구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유압이 발생을 해서 기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회로에 다 써야 되는데 얘가 이제 역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크 밸브를 장착을 하라는 거예요. 체크 밸브를 장착해서 역류를 방지해라. 그러면 여기 호스를 빼고 이 호스를 빼고 여기와 얘 사이에 체크 밸브를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를 한번 찾아올게요. 제가 이제 체크 밸브를 하나 찾아왔는데, 저기 회로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인과 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근데 인에 꽂으려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맞질 않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유압 호스를 꽂고 여기 분배기 쪽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분배기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꽂고 분배기 쪽에 이렇게 꽂으면 역류를 방지하는, 그러니까 압력 키면 이렇게 압력은 발생되나 뒤로 빠질 수 있는, 꺼도 역류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역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굉장히 쉽게 그냥 5점 딸 수 있는 유지보수, 그죠?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 밸브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번에는 A 실린더, 그러니까 로킹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킹 회로는 잡아주는 거죠. 전진했다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잡아주는 회로인데 밸브가 따로 있어요. 로킹 회로에 쓰는 밸브가 밸브를 한번 찾아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좀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파일럿 컨트롤 체크 밸브예요. 이 녀석이 로킹 회로에 쓰이는 겁니다. 로킹 회로하고 자중 낙하 회로는 실린더가, 그죠? 유압 실린더의 앞쪽에 있는 이 밸브에서 나오는 그 라인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밸브에서 나온 걸 이렇게 뺄게요. 빼보면 실린더에서 나온 걸 뺀 거예요. 실린더에서, 자, 그죠? 실린더에서 나온 걸 뺀 다음에 이 라인이 A에 들어가야 돼요. A. 포트를 보시면 A가 여기죠. 여기 들어오면 돼요. A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 후진을 할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진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 녀석은 전진하고도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진에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런 분배기를 써야 돼요. 분배기. 그래서 분배기를 써서 전진하는 뒤쪽에 있는 그 라인을 분배기에 연결을 하고, 그죠? 분배기에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걸 다시 하나를 더 연결을 해서 그림으로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전진해서 뽑아온 걸 두 개 여기 분배기에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 연결이 된 거잖아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 녀석 Z 있죠? Z에다가 그 전진시 연결된 이 분배기하고 같이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연결을 이제 이렇게만 하면 설명이 좀 애매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다 이제 같이 6개가 다 연결이 된 분배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 이렇게 해서 Z.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호수가 안 되네요. 일단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 라인이라고 있죠. P 라인은 이 후진을 하는 솔레로이드 포트에다 연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로킹 회로예요. 로킹 회로는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가 있고, 이쪽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또 솔레로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솔레로이드 밸브가 이렇게 돼서 단동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전진시는 이제 전진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전진이 이렇게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갈 때 여기에 달린 우리가 흔히 해서 아까 체크 밸브가 있었잖아요. 파일럿. 여기는 스프링이 이렇게 공이 들어있고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P야. P는 이렇게 P. 얘는 A. 얘는 점점점점으로는 Z.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네. 다시 한번 그려야겠다. 자, 그 파일럿 체크 밸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위쪽이 A, P, 그 다음에 Z이 하나 있어요. Z. 요게 Z이에요. 그러면 실린더에 후진되는 것이 들어오고, 그죠? 후진 들어온 다음에 솔레로이드 밸브에서 P로 가고, Z은 우리 전진하는 곳에 같이 연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파일럿 체크 밸브. 이렇게. 그래서 파일럿 체크 밸브까지 달아서 노킹 회로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두 개가 남았어요. 하나는 어렵지는 않은데 전기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 그래서 굉장히 그건 난해해요. 원래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있는데 3개 정도 남았구나. 가마 밸브라는 것도 있고, 가마 밸브는 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압력 스위치를 장착하는 것과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장착하여 자중 낙하 회로를 구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체크 밸브와 가마 밸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마 밸브라고 할 수 있는 릴리프 밸브, 요걸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라는 소리예요. 조합하여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A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자중 낙하 그러면
실린더의 앞쪽에 있는 이 호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앞쪽에 있는 기름이 빠지는 것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는 압력 게이지까지 장착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구간에 A라는 위치가 실린더에서 빠져나오는 곳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A를.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A가 여기에 나온 A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A도 여기다 설치를 하고, 그 실린더에서 나오는 것도 여기다 설치를 하고, 또 체크 밸브에 구슬이 막혀 있는 것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을 일단 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린더에서 나온 후진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압력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는 분배기에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다른 걸 가져왔네. 다른 걸 가져왔으니까 가마 밸브를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가마 밸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마 밸브 없이 제가 여기다 그냥 설치를 해버렸네. 설명이 잠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얘와 똑같은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릴리프 밸브를 하나 이용하고 체크 밸브를 이용해서 그죠?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A라는 구간은 여기서는 릴리프 밸브에서는 P라는 거예요. P.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린더에서 나오는 것을 분배기에 꽂고 분배기에서 나오는 것을 그죠? 여기 보면 P 라인에 꽂아야 되죠. P 라인에 꽂으면 지금 그 릴리프 밸브와 여기 그 실린더에서 나오는 그 호수는 연결이 됐어요. 근데 체크 밸브의 방향이 지금 아우트가 실린더에서 나오는 곳에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카운터 밸런스 밸브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에 A라는 그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크 밸브에 구슬이 있는 여기 있는 그 구슬이 있는 쪽과 그 릴리프 밸브의 P 라인 여기서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P 라인에 연결을 해서 지금 A라고 되어 있는 거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P라고 있는 것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체크 밸브에서 나온 것과 이 릴리프 밸브에서 나온 것을 분배기에 연결을 한 다음 분배기에서 다시 솔레노이드 밸브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지금 자중 낙하 회로를 구성을 했어요. 이 상태로 구성을 해서 지금 앞쪽에 있는 실린더 앞쪽이 압이 발생을 해서 지금 얘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이 실린더를 세워놔도 스스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압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전호지만 시켜봤을 때 동작만 하면 이거는 회로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전진 후에 이렇게 자중 낙하 스스로 빠지는 것이 막아주는 회로 여기까지 지금 똑같이 요렇게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는 거의 끝났고 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얘 압력 스위치를 뭐 그런 게 있어요. LS2를 전진 여기 LS2를 빼고 압력 스위치를 장착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렵진 않은데 저희가 이 압력 스위치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압력 스위치까지 장착은 해보지만 동작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LS2를 빼고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압력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얘도 이제 A 접점을 쓰는 거예요. 두 선을 빼가지고 이제 C 단자와 N5에다가 장착을 했고, 전진 완료 후에 전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얘가 전진을 시켜주는 그 호수를 분배기에 연결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실린더 뒤쪽으로도 가야 되고 압력 센서에도, 압력 스위치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전진할 때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진 완료 후에 설정된 압력이 발생을 하면 A 접점으로 붙여주면서 후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전진을 할 때는 압력이 낮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할 때는 전진 완료 후에 이 그 레인지를 틀어서, 압력 스위치의 레인지를 틀어서, 여기 보시면 있어요. 끝에 여기 빨간색으로. 그래서 전진 완료 후에 압력이 발생한 다음에 설정된 압력, 뭐 3메가파스칼이나 2메가파스칼이나 그 설정된 압력이 동작을 하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면 후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압력을 낮게 설정을 해서 바로 동작을 하네요.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발생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또 여기 또 압력 게이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배기를 여기다 장착을 하고 설치를 하고 얘를 선을 3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하고 만약에 압이 너무 올라가서 후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리려면 여기다가 분배기를 한번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실린더를 전진시켰어요. 전진시켰더니 지금 3.5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바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갖다가 설정을 하라 그러면 3이나 요거에 설정을 하라 그러면 압력 스위치 이쪽에 있는 레인지를 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레인지를 틀어서 후진할 때까지 이제 이걸 압을 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그죠? 먼저 후진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춰줘야 돼요. 맞춰놓고 다시 한번 스타트를 시키면 압이 올라가고, 설정된 압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이렇게 후진을 하는 요거까지가 유압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지보수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전기가 아직 조금 있어요. 전기 여기다 뭐 스위치 달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거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유지형 스위치를 써서 이렇게 나와요. 유지형 스위치는 여기 이거요, 락 스위치라 그래서 요 3번을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수동 동작, 수동 복귀예요. 그러니까 이를 누르면 여기 있는 접점이 A 접점으로 바뀌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제 예지가 나오냐면, 유지형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가 점등되고, 그때 PB1이나 PB2를 눌러서 기본이나 연속 동작을 실행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PB3라고 설정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전기가 얘를 통해서 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워에 저는 플러스를 빼다가 이 스위치에 A 접점에 둘 다 꽂을 거예요. A 접점에 꽂고, 여기에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파워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C 접점을 이용해서 그 전기를 넣을 거예요. 전기를 넣고, 그러면 여기서 끌어다가 이쪽에 넣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얘를 누르면 전체적인 전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다시 한번 끄고, 그죠? 이 꺼져 있을 때는 PB1, PB2를 눌러도 동작을, PB2는 제가 뭐 아직 연결을 안 했지만 눌러도 동작을 안 해요. 근데 이때 점등이 됐으면 좋겠다. 램프가 하나 점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램프가 지금 제일 저는 램프가 여기 있습니다. 예? 요걸 플러스에다 꽂아서, 얘는 관계없어요. 얘는 플러스니까 여기 위에 다 있는 플러스에다 연결을 해도 돼요. 어차피
제가 꺼져 있으면 점등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선이 자, 마이너스 선을 이렇게 여기다 꽂을게요. 이것도 어차피 이 밑에 전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다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유지형 스위치를 눌렀을 때 램프가 점등되고, 그죠? 점등된 상태에서 PB1이나 PB2를 눌러서 동작을 하시오. 기본 동작을 하시오. 그래서 기본 동작을 진행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끄고. 자, 전기 놓고, 얘가 지금 락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쓰지 않을 때는 내가 꺼야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서 꺼야 돼. 이렇게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켜게 되면 램프가 점등되고 PB1을 눌러서 기본 동작을 실행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기본 동작을 실행합니다. 자, PB3를 끄게 되면 다른 동작을 할 수 없는 거죠. PB1과 PB2를 눌러서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몇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했습니다. 연속 동작은 제가 이제 설치를 안 해서 연속 동작 시 램프가 점등되게 하시오. 요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제가 지체를 많이 해서 뭐 편집은 아니지만 뭐 자막 좀 넣어서 오늘 중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압 쪽인데 유지보수에 대해서 뭐 많은 게 나와 있지만 두서없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